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근쌤이에요. 자, 여러분들 3학년들과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자극과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자극과 반응 처음 나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자극과 반응, 즉 4단원의 목차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뉴런과 신경계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배워요. 즉,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눈, 귀, 코, 혀, 피부와 같이 감각을 느끼는 각각의 감각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신경의 기초이자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뉴런을 배우고 이 뉴런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신경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속에서 여러분들의 생리작용과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리고 이 호르몬들에 의한 여러분 신체 내부의 항상성 유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4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시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선 먼저 감각기관의 뜻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내용 감각기관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적어 왔는데요. 자, 감각기관이란 주변에서 발생하는 무엇을 받아들일까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소리의 변화라든가 빛 변화 이런 게 생겨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큰 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어두운 곳에서 터널 바깥으로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가서 빛이 확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찡그리게 되죠. 이러한 주변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인식해주는 곳, 이게 바로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정확하게 자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인식하게 해주는 기관이 뭐다? 네, 바로 감각기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관이라고 나왔는데 기관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거든요. 자, 혹시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세포, 우리 몸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가 모여가지고 뭐가 이룬다? 네, 조직을 이뤄요. 그리고 식물이 아니라 동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이 모여서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을 이루죠. 여기 말하는 기관이 바로 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개체를 형성한다라는 생물의 구성 단계를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운 내용 복습해 보면서 연관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각에는 여러분들이 눈을 통해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귀로 듣는 청각이 있고, 귀로 듣는 청각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고, 그리고 혀로 맛을 보는 미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촉각 혹은 피부 감각,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감각 기관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우리 시각에 대한 감각 기관은 뭘까요? 시각은 눈이겠죠. 자, 청각, 우리 뭘로 들어요? 맞아요. 귀로 들을 테고. 자, 후각, 어디로 냄새를 맡아요? 네, 맞아요. 코로 냄새를 맡고. 미각, 우리만 느끼는 곳이 어디예요? 네, 맞아요. 혀로 맛을 느끼죠. 그리고 촉각, 우리가 어떤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느끼는 곳이 바로 피부죠. 이렇게 여러분들 각각에 대한 감각을 느끼는 감각기관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감각기관에 대한 정의는 어렵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사단원의 이름이 자극과 반응이기도 하고 방금 정의를 내리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자극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자극과 반응을 따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자극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 원인을 말해요. 한번 써보면 우리 몸에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 즉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 혹은 내부의 작용을 말해요. 자, 여기서 반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행동이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였고요. 여러분들 보통 자극이 몸 밖에서 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체온도 일정하고, 여러분들 혈액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인 혈당도 일정하고, 여러분들 체액의 농도도 일정해요. 이렇게 내부에 일정한 이 성질이 변하게 되면은 역시 내부 자극으로 몸이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에서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자극이고, 이거는 원인과 결과 중에서 뭐다? 네,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반응은 뭘까요? 우리가 반응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 행동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본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행동, 이걸 바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자극이 원인이었다면은 반응은 뭐가 되겠어요? 네, 맞아요. 반응은 결과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자극과 반응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알아두라고 정리를 해 보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각을 담당하는 눈을 알아볼 건데요. 자, 시각을 담당하는 눈을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감각 기관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구조를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능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눈을 통해서 사물의 색깔을 구분하고 어둡고 밝기를 알 수 있는 거는 눈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구조의 명칭은 뭐고 이 구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시각에 대한 그리고 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대해서 배울 때도 각각의 감각을 담당하는 코, 귀, 혀,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조, 뭐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과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학습에 있어서 다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근데 눈의 구조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표밖에 없는데 그림이 따로 없나요,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직접 컴퓨터로 그린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바로 여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그렸죠? 그 선생님 실제로 정말 그린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의 눈을 자른 단면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따라서는 3차원 구조로 나타낸 것도 있는데 단면으로 보든 3차원으로 보든 구조는 같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 각각에 대한 명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당연히 빛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눈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바깥, 이 외부를 감싸는 이 파란 색깔의 여러분들 가장 바깥쪽에 막이 있을 텐데요. 이 바깥쪽의 막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한번 써볼게요. 바깥쪽의 막을 공막이라고 하고요. 이 파란색의 가장 바깥쪽의 막이 눈 앞으로 오면은 이제 이 수정체라고 하는데요. 수정체를 보호해주면서 빛이 가장 먼저 닿는 이 부위, 이거는 공막이 변형되어서 생긴 각막이라고 해요. 각막. 각막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 렌즈같이 생긴 부분은 이 볼록하게 생겨서 렌즈같이 생긴 부분은 수정체라고 하고요. 자, 실제로 볼록 렌즈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들 볼록 렌즈니까 빛을 수렴할까요? 확산할까요? 네, 맞아요.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오목 렌즈는 확산을 하는데 이 수정체는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빛을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막 안쪽에 있는 이 검은색 부분이 있어요. 이 검은 색깔 부분은 우리가 맥랑막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을 수가 있어요. 맥랑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검은 색깔 막 안쪽에 노란 색깔로 선생님이 칠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이름은 여러분들 망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망막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망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망막, 이 안쪽으로 모여서 뭔가 이 실 같은 다발들이 나가는데 이 부분을
시각 신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경 다발이 많이 나가서 이 시각 신경 혹은 뭐 신경 다발이라고도 여러분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각 신경이 모여 나가는 이 곳 있죠. 지금 망막 이렇게 이어지는데 가운데는 이제 시각 신경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맹점이라 그래요. 맹점. 여러분들 맹점이라는 말은 과학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무엇에 맹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맹점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맹점은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각신경만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서 맹점이라고 하고 같은 뜻으로 사회에서도 사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지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이 수정체 부분에도 이렇게 뭔가 실같이 연결된 게 있는데 얘는 실제로 이제 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인대인데 이 인대의 이름을 진대라고 해요. 진대라고 하고요. 이 진대랑 연결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러한 털 같은 섬모가 연결된 부위라 그래서 섬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얘의 이름도 섬모체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수정체와 양 끝에 섬모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털 모양의 인대가 섬모체인 게 아니고 인대는 진대라고 여러분들 다른 명칭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빨간 색깔로 이렇게 수정체 앞을 가린 부분이 있죠? 이 가린 부분은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빛이 들어올 때 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의 이름을 여러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 부분의 이름을 홍채라고 해요. 홍채. 당연히 여기도 홍채겠죠. 이 부분 홍채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홍채로 가려지지 않아서 빛이 닿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동공이라 그래요. 동공이란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죠. 뭐 동공이 흔들린다, 동공 지진처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 눈의 구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말 혹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보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 수정체를 지나서 이 한가운데 부분 선생님이 어떤 건지 설명을 안 했잖아요. 이 한가운데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 안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투명한 액체 상태의 물질로 차 있는데요. 이 부분의 이름을 유리체라고 한다라고 유리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약간 공통점이 있는데요. 각각의 부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무슨 체로 끝나고요. 그리고 바깥쪽은 얇은 막이라 그래서 무슨 막이라고 이름이 붙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빛이 이런 식으로 돌아와요.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럼 눈에서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보는 물체가 여러분들 인식해서 뇌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이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각의 성립 경로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물체를 보는 과정, 빛이 여러분들 눈에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과정인데요. 가장 먼저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온 다음에 어디를 거칠까요? 네, 맞아요. 여기 있는 각막을 거치게 되겠죠. 가장 바깥쪽 막이니까. 각막을 거친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수정체로 빛이 들어오겠죠. 수정체로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있는 유리체를 지나겠죠. 유리체를 지나고 그 다음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망막에 상이 맺힐 거예요.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겠고요. 이 망막에는 여러분들 시각세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시각세포가 여러분들 빛을 통해 들어온 어떤 모습을 인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망막을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이 시각신경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이 맺히면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에 상이 맺힌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보가 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뇌, 정확히 말하면 대뇌인데요. 이 대뇌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옴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뇌에서 어떤 게 보인다, 쟤는 누구이다, 이건 무슨 색이다 라는 시각 정보를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의 구조에 대해서 명칭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기능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기능을 한번 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공막부터 볼 건데요. 가장 바깥쪽에 막이 공막이었죠. 눈의 가장 어느 쪽?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네, 맞아요. 가장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막이 바로 공막에 해당해요. 여러분들 공막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셀카로 눈을 봤을 때 혹은 친구들끼리 서로 눈을 마주 봤을 때 흰 부분이 있고 검은 부분이 있잖아요. 흰 부분이 바로 흰 자위가 공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흰 자위가 이제 공막에 해당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검은 색깔은 당연히 이 수정체의 부위라고 여러분들 연결 지으면 되겠죠. 자, 공막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홍채 볼게요. 홍채는 방금 봤던 이 수정체를 가리고 있는 빨간 색깔 부분인데요. 동공에 무엇을 조절하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홍채가 이렇게 축 늘어나요. 축 늘어나면은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눈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홍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동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지겠죠. 반면에 똑같은 크기를 그려봤을 때 여기는 홍채가 수축돼가지고 뒤로 밀려나게 되면은 노출된 동공의 크기가 더 넓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를 동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깥쪽 부분은 홍채가 가린 면적이고요. 따라서 홍채는 동공의 뭘 조절한다? 동공의 크기가 작고 크기가 크죠. 그러니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서, 자, 여러분 보세요. 동공이 작으면은 이 입구가 좁아요. 그럼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조금 들어올까요? 당연히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동공이 넓으면은 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즉 빛의 양을 조절한다. 홍채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번에 선생님이 명칭을 비워뒀는데요. 기능을 보고 명칭을 맞추면 되겠죠. 홍채의 바깥쪽을 감싸는 투명한 막. 이 홍채의 바깥쪽을 감싸는 투명한 막. 무슨 막? 네, 각막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각막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번째, 동공 나오는데요. 동공은 아까 수정체는 홍채가 가린다 그랬고 홍채에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동공이라 그랬죠.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다? 네, 홍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려지지 않아서 빛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부위가 동공이고, 그 다음 수정체 볼게요. 수정체는 아까 렌즈 모양이라 그랬는데 오목 렌즈예요, 볼록 렌즈예요? 지금 이렇게 볼록하죠. 따라서 볼록 렌즈 모양을 하고 있다. 볼록 렌즈 모양으로 빛을 당연히 렌즈니까 굴절시키겠죠. 굴절시켜서 아까 전에 상이 어디에 맺힌다? 바로 이 망막에 맺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수정체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수정체가 손상이 되거나 이 수정체의 곡면이 매끄럽지가 않으면은 망막에 상이 제대로 맺히지가 않을 거예요. 빛이 제대로 굴절되지가 않아서 망막의 다른 곳에 상이 맺히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상을 잘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정체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고 볼게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빛이 수정체에 의해서 이렇게 굴절이 돼요. 굴절. 직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절이 되면은 굴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망막에 맺히는 과정을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빛, 굴절, 망막에 상이 맺힘,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고요. 상 맺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체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 역시 명칭이 비어 있는데요. 기능을 통해서 맞추면 되겠죠. 눈 안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 선생님이 눈 안은 비어 있지 않고 액체로 된 투명한 물질로 차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유리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리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시각 신경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을 할까요, 여러분? 자, 아까 봤듯이 시각 신경 가기 전에 망막에 있는 시각 세포죠. 세포에서 먼저 이러한 빛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한 시각 정보가
시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디에서 전달된, 어디에서 받아들인 바로 시각세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맹점. 이렇게 시각세포가 없이 시각신경만 있는 부분을 맹점이라 그랬는데요.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없다? 네, 시각세포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 상이 맺히더라도, 자, 다른 망막은 상이 맺히면 볼 수가 있는데 이 맹점은 뭐가 없다?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물체를 볼 수가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게 맹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망막을 볼 건데요. 망막. 여러분들 망막은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이었어요. 눈을 감싸고 있는 가장 안쪽. 공막, 맥락막, 망막 순이었고요. 뭐가 맺힐까요? 시각세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상이 맺힌다. 상이 맺힌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떤 거를 볼 거면요. 여러분 안 다룬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쭉 보시면은 바로 여기 있는 선모체를 안 다뤘죠. 선모체. 그래서 여러분 선모체는 여기다 한번 적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선모체인데요. 선모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은 수정체에 뭘 조절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선모체의 어떤 인력 그리고 선모체에 연결된 이 인대에 해당하는 진대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이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인대가 이렇게 쭉 하고 당기게 되면은 수정체는 더 얇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쭉 당겼던 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은 수정체의 두께는 굵어지겠죠. 이렇게 얇고 굵은 정도인 수정체에 뭘 조절한다? 두께를 조절한다. 이게 바로 선모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고 방금 본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데 이를 통해서 멀리 있는 물체 그리고 가까이 있는 물체의 원근감을 조절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각에 대한 세부적인 조절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맹점과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이 맺히려면은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부터 자극이 단 다음에 이 정보가 시각신경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을 인식할 수가 있는데 맹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각세포를 건너뛰고 바로 유리체에서 시각신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상이 맺히더라도 결국 대뇌에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시각세포에서 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구분해 두시길 바래요. 시각세포의 차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4단원 자극과 반응 첫 번째 시간은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배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고 기능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쌤이 사용한 그림이나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계속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그리면서 명칭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구조와 기능을 습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실제 눈이다. 여러분들이 물체를 보는 내 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채와 손모체가 우리의 시각을 조절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림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